설명을 한다면은 아까 중간에 그 정확하게 이건 바로 잡고요. 우리 그 장인 가운데 아까 조사장군의 그 조사장군이 장인이라면은 그 아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졸장부 중에 졸장부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뭐야 그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펜대나 굴려가면서 일하는 대표적인 그 장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상단병이라고 하면서 자 실전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론만 가지고 입으로만 전쟁하는 사람을 보통 이제 일컫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장인의 대표라 그러면 아마도 그 오기만한 장군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의 그 병사들의 고통을 함께 하면서 지내면서 사기를 북돋았던 장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유학에서 이 오기는 높일 수가 없겠죠. 왜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병법가들이죠. 오로지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전쟁 속에는 바로 연저지인이라 그래서 그 종기를 빠는 그러한 그 어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장수로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는 것 같아서 굳이 안 했는데 사라고 하는 것은 또 군사 병력을 가지고도 표현하죠. 자, 우리가 군사의 최종 제일 작은 단위를 뭐라고 표냐면 5인이 5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대오를 형성한다. 그래서 5가 되고 이 5가 5개가 되면 5가 얼마? 5가 5이 조리 되죠? 안참 5이 15 100이 조리가 되고 5이 병이 맞나? 아니 갑자기 5이 어디다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작은 책이 참 예, 분양자 5인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사량이 조리되고 100명이 되겠죠? 1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틀리면 계속 틀리네요. 사람이 둘 병절졸 그 다음에 5졸 리어 5졸이려 예, 여단병력 그 다음에 오려 4 오려가 4단 그 다음에 오사가 바로 군입니다. 자, 요 세 개 여단, 사단, 군단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무리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이 중에서 대표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를 가지고 전체를 다 통칭합니다. 다 군사라 그럴 때 대표적으로 이제 사를 쓴다라고. 예? 양은 몇 명이야? 양 25, 100, 그 다음에 500, 2500, 7500, 아니 12500, 12500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양편의 사단장이 2,500명. 이거는 아니요. 저기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이제 날 줄에 근거한 것이고 여단이다, 사단이다 이것도 그 군사 그 크기에 따라 다만 사단 병력이라 하더라도 대신에 이제 숫자 적으면은 그 연대장이 어떻게 되나요? 그 계급이 달라지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대체로 이게 기본 수가 되고 그래서 군이라 그러면은 3군 개념이면은 이게 자 군대도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할 때 건괴를 가지고 표현하죠. 그러면 여기가 제후가 여기가 되니까 제후는 하나 둘 셋 해서 3군 두잖아요. 그래서 3군 병력을 쓰는 것이고 그러면 얘 제후가 어디 직접 나갈 때는 몇 명을 끌고 나가야 되냐면은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37,500원인가 그게 3군이 되는 것이고 천자다 그러면은 5번째가 아니라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니까 그래서 6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3군 6군 할 때 이 내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군사를 이끄는 데는 장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자로가 굉장히 용감무쌍하고 우리 선생님은 맨날 안녕만 칭찬하니까 자로도 여차하면 선생님 저도 칭찬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 선생님 누구 시킬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게 자로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만약에 3군을 맡기신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로하고는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그래도 또 괜히 잘못 얘기하면 또 마음에 상처받을까 하는데 바로 들이댑니다. 야 임마 뭐 포코빙아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그 다음에 하수물을 건너면서도 그 다음에 사이무해자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맡기지 않을 것이다. 불려언이라 그저 더불지 않을 것이라. 나는 틀림없이 어떤 사람 임사 이 일에 임해서 과연 내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병사들 다치지는 않을까 하면서 일에 임하여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작사못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 도모하는 거. 그죠? 그래서 도모하기를 좋아하면서 도모만 하면 뭐합니까? 조갈 같은 자가 되는데 그죠? 도모하기를 좋아하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자. 나는 이런 자와 더물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장인 개념입니다. 장인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노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문은 자 초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사를 이게 이제 실제적인 군사 무리가 되는 거죠. 네, 여기가 장수가 되고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 군사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출에 이렇게 되는 거죠. 군사를 내는데 사출의 이율이니 그죠? 사출 이율이니 사출을 군사를 내는 데는 반드시 뭘로 한다? 군사의 기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율 우리가 규율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기율 별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바로 법률 기율 개념이죠. 기강을 잡는 바로 법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면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불유리면이라는 거죠. 기울로서 하지 아니한다면은 아무리 그가 좋다 하더라도 잘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좋다 하더라도 흉하니라 장이라라고 하면 선하다라는 뜻인데요. 서로 조금 뭔가를 잘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흉할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왜냐? 그래서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사출이율은 바로 사출이율이니라고 했고 군사를 내는 것은 꼭 그 기율로서 해야 되는데 실률이면 흉하니라. 그러니까 실률이면 흉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흉할 것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규율을 잃게 되면은 틀림없이 다 흉할 것이라. 중간에 조금 뭐 나은 상황이 있더라도 그래서 군사는 철저하게 법에 근거해서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군대 내에서 기강을 잃으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되나요? 그 군대는 오합지졸 군대가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 세상 이러다 하다 보니까 군대 별의별 것들을 다 허용해 주죠. 과연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누가 나가야 돼요? 아마 부모들은 엄마들이 자식들 얘들아 니들 들어와라 엄마들이 아마 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더라. 군대는 어쨌든 간에 철저한 기율 이게 없어지면은 설 수가 없는 곳인데요. 그래서 국가의 안전 대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나라의 한 조직만큼은 그런 그 규율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자 구이 같은 경우는 제사 실제적으로 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장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인이 바로 구이가 되는 거죠. 그럼 장인은 아무리 험하고 어두운 데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밝음을 잃지 않고 바로 중도를 잃지 않는 이러한 바로 기율을 정확하게 집행할 줄 아는 그러한 장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 군대 그 군사에 있는 것은 그죠? 군사에 있는 것은 바로 중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중도를 가진 사람이니 중도를 가진 사람이라 중이라야 길고 허물이 없을 것이라 허물이 없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왕삼성명이라 그래서 왕이 3번 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저 전장으로 떠나는 장수에게 임금이 여러 가지 저기 특별히 이제 관직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얘기 공례편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쪽은 주례에 근거한 것인데요. 일명이라 그러면 첫 번째 명을 내린다 그러면 뭐냐면은 거기에 걸맞는 자규를 줘야 되겠죠. 군사로서의
장수로서 뭐를 임명을 해야 될 것이고, 이명은 복이라 그래서 이제 특별히 임금이 장수의 복장을 또 하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장수의 바로 마냥 거마가 되겠죠. 거마를 내리는 것입니다. 주례그 가면 일단은 그 사람이 맡아야 될 직책, 어디서부터 어떻게 싸우고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직책하고, 역시 복하사하고, 그 다음에 위라 그랬는데 그 전체 군사들 가운데 누구를 맡아야 되는지, 보통 이제 그 여라고 그러면 하대부 정도가 여기를 맡습니다. 하대부가 되고, 여기는 뭐 이제 큰 대부, 상대부들이 중대부, 상대부 아마 대체로 이렇게 맡는데요. 여기는 어쨌든 간에 여기 이상은 대부급이 되고, 대부의 상, 그러니까 제일 왜 하, 중, 상 이렇게 되겠죠. 상대부가 되는 것이고, 좀 조금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 임금이 명하는데 원래 이제 이 군사들을 내는 데 있어서는 나중에 춘추에 나오죠. 먼저 어디에 나가냐면은 종묘에 나가서 그죠, 제사를 지내면서 그 종묘에서 바로 명을 다 내리는 겁니다. 임금이 가서 잘 싸우고 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 육상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장수의 무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장수의 무리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어쨌든 최고의 직책은 지금 구이가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 사혹여시면 흉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군사들이 나갔는데 그 군사들이 혹시 여시면 이제 음이니까 지금 전부 다 무리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시라고 하는 것은 군사들이 나가는데 수레에 뭐예요? 시체로 타고 오는 거죠. 수레의 시체로, 그죠? 그 시체를 수레에 이렇게 가득 담고 오면은 흉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그 폐해가 크게 되는 거죠. 수레 가득 시신을 담고 오면은 어떻게 되냐, 상활. 그래서 사혹여시는 대무공이라, 크게 공이 없음이라. 이게 희생자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시 육사 같은 경우도 음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무리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자, 음자리에 음이 바르게 있고, 육상 같은 경우는 음자리에 음이 바르게 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가운데 굉장히 험한 상황이 되겠죠. 험한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 오히려 그 죽은 사상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육사 같은 경우는 음으로서 음자리에 바르게 잘 있는 것이고, 본꾀에 있으니까 그때에 순종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좋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러나 후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좌차는 부굴이에요. 사좌차니 부굴이라 그랬습니다. 좌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쪽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쪽은 양이 되고 이쪽은 음이 되고, 이쪽은 봄하고 여름에서 막 자라나는 때가 되니까 생하는 때가 되는 거죠. 오른쪽은 바로 익는 때가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이쪽은 어리고 이쪽은 뭐예요? 다 나가서 싸우는 때가 되죠. 전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그런데 싸울 힘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기운을 받는다. 우리가 그 궁궐에서도 보면은 동궁이라는 것이 있죠. 자, 임금님의 궁궐 정전 동쪽으로 오면 동궁을 배치하는 이유는 아침에 떠오르는 기운, 다시 말해 생하는 이치를 받아라. 그래서 이치를 받아오면서 배워라. 그래서 동궁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동궁은 이제 익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를 좌차했다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다 두었다. 차라고 하는 것은 3일 이상 머무르는 것을 차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머무른다 그럼 뭐 사 그친다 라는 뜻이 되고, 차 그러면 3일 이상 군대가 이렇게 머무르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나갔던 군사가 그죠? 좌차, 이쪽 왼쪽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왼쪽으로 와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후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해가 떠서 이쪽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간다 그러죠. 근데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레했다 그러는 거죠. 왕래가 되는 것인데, 싸우러 갔는데 지금 싸우는 와중에 지금 이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후퇴 개념을 표현합니다. 좌차니 지금 자기의 현 실정을 알고, 군사라고 하는 것은, 군대라고 하는 건 무조건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죠. 자기의 그 정세, 주변의 상대 적과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내 현재 실정이 이렇더라 그러면 작전상 후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전상 후퇴한 것이기 때문에 자, 허물이 없는 것이고, 좌차무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실상냐라. 그래서 떳떳함을
잃은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아직은 떳떳함을 잃은 것은 아니니라. 작전상 후퇴를 표현한 내용. 그 다음에 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군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고, 전유금이니 이집원이니 무군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지금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의 한 가운데에 해당되겠죠. 그냥 이를테면 밭이라 하더라도 밭에 새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밭에 농작물 다 잡아먹을 거죠. 다 훑어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잡아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잡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는 것이라. 자, 크게 놓고 보자면 나라의 한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나라 안에 뭐냐면은 이 나라를 해치게 하는, 해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잡아라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 지금 저 변경에서 자꾸 이거 시끌시끌하게 이렇게 그 침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서융족, 주로 이제 서쪽에 있는 융족들, 아니면 북쪽에 있는 누구예요? 흉노족들, 그죠? 흉노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늘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잡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유고가 장수를 내보내는데 누구로 내보내야 되냐면 아까 장인이죠. 장인이고, 아까 이 장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후계로 보자면은 진괴가 나오죠. 장자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음양은 짝이 되는 것이 바로 구이가 되고, 내후계로 오면 장자가 되겠죠. 장자가 아무리 경험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자 솔사하고, 그죠? 제시 여시면 장자 솔사하고 제자 여시면 정이라도 흉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게 해야 되는 거죠. 장자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그런데 이게 장수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명해야 되냐면 실은 장자한테 명하고 장자한테 모든 정권을 다 위임해야 되겠죠. 임금은 장자한테 여기까지 이 장인한테 정권을 위임해가지고 그 군대 내에 있는 내용들은 누가 전부 통솔하게 하냐면은 구이한테 통솔해야 되겠죠. 그런데 장자한테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차자한테도 뭐라고 하면 차자는 지가 또 나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할 거면, 차자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중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장자가 이렇게 무리들을 이끄는데, 제자가 또 지 마음대로 한다. 그 아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래 동생 개념으로 해서 그 밑에 장수가 지 멋대로 군사를 움직여가지고 술에 가득 또 역시 뭐냐면은 시신을 싣고 오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리 이게 바르더라도 흉하니라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그 명령권자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고가, 왜냐하면 유고가 조금 음이라서 조금 그 결단력이 없겠죠. 결단력이 없어서 여기 하나 명해놓고, 그리고 또 다른 장수, 이를테면 뭐 육삼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여기다도 조금 실권을 임금이 직접 명해주면은 이거는 아무리 그저 이 전쟁을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건 흉할 것이라 그랬고, 그래서 장자솔사라고 하는 것은 중도로서 행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바로 구이효의 내혹계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구이효이자 내혹계로는 장자니까 바로 구이는 바로 중도로서 행하고, 제자여시라고 하는 것은 또 제자가 그 아래 장수가 뭐냐면 지 멋대로 행해가지고 패하는 겁니다. 패해서 사상자만 잔뜩 나오면은 이거는 그 불임이 마땅하지 못하니라. 당자가 뭐 이상하다. 당자 부라고 읽어도 써도 당이라 읽었잖아요. 당녀랑. 그래서 불임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라, 잘못 부렸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군대 통솔은 우리 지난번에 아마 청문회에서 봤잖아요. 그 누가 나왔는데 국방부 장관이 나와 있는데 기무사에 무슨 예배죠? 거기다 대고 이렇게 되면 그거 완전 군기강 행위죠. 더군다나 청문회에서, 더군다나 언론에서 모든 사람들이, 백성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바로 뒤에서 쏜다. 이 군대 굉장히 골치 아픈 군대예요. 결국은 뭐 바뀌긴 바뀌었다면 원래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도 시원찮을 판이죠. 누군가 바로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그 군 최고 통수권자 역할입니다.
저 최고 통수권자가 이러고 장자한테도 너 군대 맡겨라 해놓고 또 그다음 또 다른 사람한테도 힘을 실어준다. 그게 이제 기무사가 그동안 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무사가 그 예전에 보안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군들이 자기보다도 훨씬 이 권력이 높은 서열이 높은 사람이 자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안사가 뭐 했어요? 내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 잡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임금은 분명히 군사는 군대의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통수권, 바로 이 규율로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잘못된다라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얘기죠. 자, 상륙은 대군이 유명하니, 그죠? 대군이라. 대군이다 그러면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되겠죠? 대군이기 때문에. 대군 개념은 이제 한 지역에 뭐 백이 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명을 두는데, 명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하고 끝나고 난 뒤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개국 승가했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내가 그 봉토를 받는 거죠. 땅도 부여받고 이른바 제후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제후로 임명이 되는데 이때는 소인물용이라 그랬죠. 소인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자, 이 기후를 따를 줄 아는 그러한 덕이 있는 덕장을 써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봉토를 가졌다라고 하는 시급지를 갖고 그 다음에 그 승가 집안을 이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탕은 맨 처음부터 있었고 탕 이후에 임명되는 사람들 이윤 같은 사람들 그죠? 나중에 시급지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강태공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강태공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대군으로서 왜냐면 대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저기잖아요. 그 제후에 되고 그래서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그 은나라를 물리친 공으로 인해서 제나라를 세우잖아요. 그죠? 제나라를 세우는데 제나라를 세워서 바로 누구와 더불어 그러니까 제나라를 세워서 바로 누구냐면은 그 천자의 나라를 지키는 그죠? 지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호위국에 어쨌든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제후로 임명을 하는데 거기다 소인을 썼다. 소인이라고 하는 오로지 자기의 그 이익만 챙기는 사람. 잘못하면은 이때 준 나라의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천자 들이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맨 윗자리는 어쨌든 상보를 논하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소인은 쓰지 말지니라. 서로 소인이 공을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상으로서 노후로서 이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지 결코 자, 이 국가를 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활 대군 유명은 이 전공야요. 그죠? 그래서 그 공을 바르게 했기 때문이고 그냥 바르게 해서 그 공에 대해서 바르게 거기에 맞는 그 시급지와 그 다음에 그 제후로 임명하는 것이고 소인을 쓰지 말라라고 한 것은 필란 당려라 틀림없이 이자 나중에 나라 시끄럽게 하는 자일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자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한 그 공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주나라 같은 경우에 전쟁 다 마치고 나중에 그 이제 맨 위에는 바로 이제 그 공과에 따라서 상보를 주는 내용이죠. 송계에서도 맨 윗자리는 그 공과에 따라서 바로 상보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송계 같은 경우는 아까 혹 석지 반대라도 그러면 공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큰 자귀를 주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계속 이런 경우가 아까 지금 나오는 혹 나중에 조회에서 3번 동안 빼앗기리라라고 할 것은 바로 누구한테 준 거예요? 소인한테 준 데서 생긴 내용이죠. 그러니까 송사의 그 내용이 저에 해당될 것이고 자 관련해서 한번 사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면은 전에 정자가 쓴 내용이죠. 서괴의 송필유 중기라 송사에는 반드시 무리들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 간의 무슨 송사 개념보다도 나라와 나라, 그러니까 제후국들과의 송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지사라 하여, 그래서 군사로서 받았다라고 하였으니, 사라하니, 사지흥은 군사를 일으킴은 유유쟁야라, 결국은 다툼을 따르니, 그저 다툼이 싸움, 그저 다툼이 따르니, 소위 차송예라, 이로써 송괴 다음하는 바이라. 위괴, 괴됨이 곤상가마하여, 그 곤괴가 땅괴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감괴가 아래하여서 이 이체 언지요, 그죠? 두 채로서 말한 것이고, 감괴가 위에 있고, 그러면 군사는 항상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행하는 거죠. 어려운 속에서 행하니까 위에 땅은 군대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둔전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군사 병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저기를 둔전이라, 그러니까 별도로 군사들이 그 일구는 땅을 둔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둔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중유수하니, 땅 속에 물이 있으니 위 중취지 상이요, 그래서 무리들이 모이는 상이 되고, 그죠? 땅 밑에 물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위에서 이제 무럭무럭 그 풀들이 자라게 되고, 풀들이 자라면 이제 여러 또 동물들도 모여들고 하니까 무리들이 모여드는 상이 되고, 이 이꾀지 의언지면, 두 꾀의 뜻으로서 말을 한다면, 안은 물꾀니까 험하고 바깥은 땅꾀니까 순하여서 내험 외순하여 험도이 순행하니, 험한 도인데도, 험한 길인데도, 그런데도 이로써 따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험도이 그리고 써있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험한 도인데, 험한 길인데도 그 다음에 이로써 군사들이 따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전부 다 따르는 군사의 무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사지 의하여, 군사를 행하는 뜻이고, 이 효언지면, 효로서 얘기를 한다면, 말을 한다면은 일량이 위 중음지 주하니, 한 양이면서, 지금 구의 한 양이면서 나머지의 5개의 중음에 바로 주장이 되니, 그러니까 효로서 말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구이라는 효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은 한 양이면서 묻음에 바로 주장이 되니, 중지상례라, 무리들을 통솔하는 상인이라. 비는 이 일량으로 위 중음지 주의 재상하니, 그러면은 요 지수 사괴의 반대가 바로 수지 비괴가 되는 거죠. 그대로 반대로 되니까 맨 위에 상륙효는 아래로, 그 다음에 구이효는 구이효로 양이니까 구이효가 돼서, 여기는 장수의 장이 되고 여기는 뭐냐, 바로 전체 국민들을, 백성들을 통솔하는 임금의 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량이, 비괴는 이 일량으로, 한 양으로서, 그러니까 구호의 양으로서 위 중음지 중음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재상하니, 윗자리에 있으니 군지상야라. 아까 통중지상야라 그러면 장수의 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임금의 상이라. 사는 이 일량이 위 중음지 주의 제하하니, 여기 다시 나오네, 그죠? 그 사괴에서는 한 양으로서, 다시 말해서 구이로서 묻음들의 주장이 되어서 되는데, 아랫자리에 있으니 장수지 상야라, 장수의 상이라. 그래서 비괴하고 사괴까지를 미리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저기다 그 귀산양시 보면 자석 선왕지 제예, 그죠? 옛적에 선왕이 제도를 짓는데 그 백성들이 거처하는 곳을 뭐라고 했냐, 위비, 그죠? 비가 되고, 비라고, 그러니까 가깝게 했다라고 하는
그 비가 되는데 응? 아니 비려 족 당 주 향 이렇게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오가 다섯 집을 뭐라고 제가 요거는 하나 써드릴게요. 오가 다섯 집을 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섯 집 오가를 비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섯 집 오가로 비를 두어서 서로 돕게 하고 요거는 우리가 혹시도 또 이 바깥에만 공부해가지고 뭐 하는 분들은 중에 하나 써드릴게요. 이거는 이 내용은 그 줄에 이 내용은 줄의 지관사고 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관사도가 지관사도지. 지관은 지관사도 땅이니까 물이 그 지관사도 편에 보면은 그 오가 다섯 집이 비가 되는데 다섯 집 비를 해서 어쩌라는 소리냐 요거까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돼서 사지 어떻게 된다? 사지 어쩌라고 상계 서로 도와주라고 예. 서로 그저 상계하여 그저 서로 하여금 서로 돕도록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비가 바로 뭐가 되냐면 여가 됩니다. 여라고 하는 걸 보통 리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써야 되지 않아요? 예? 상보 상보 해주고 여기 그쵸 오타 잡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살이 그리고 오비가 여가 되는데 사지 상수가 사지 서로 간의 수 아니요 각자에게 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수 아니 그냥 상수 서로 간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서로 다 주고받으라 이 소리고 주고받고 이 소리고 상수가 되고 그 다음에 사려 항상 5에서 꼭 100단위로 한 번씩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가 B가 되고 5면 25가 되죠. 그리고 꼭 어디서 한번 끊어야 되면 4에서 곱하기 100단위로 끊어줘야 됩니다. 요거 안 잊어버리면 돼요. 어쨌든 모든 것은 숫자는 기본이 뭐냐면 10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려가 뭐가 되느냐면 족이 되고 족이 되고 사려가 족이 되고 족은 사지 한 집안이다. 그럼 뭐가 돼요? 사람한테 중요한 것이 그 상이죠. 서로 간에 그래서 죽고 그 뭐죠? 장례식을 돕도록 하는 것이고 서로 간에 그래 집안에는 이제 그래서 누구까지 복 있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족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로 나가죠. 오족은 500인이죠. 뭔 알죠? 500인을 뭐라고 한다? 당이라 그랬죠. 우리가 향당 표현할 때 이제 당이 되고 이 당에서는 뭐를 하느냐 사지상교 그래서 당 정도에 되면 500인 이상에다가 우리가 학교를 둔다 그랬죠. 500인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도운 것이고 500인이 상구 여기서는 구 서로 간에 그 뭐죠 그 구제하는 거 상구가 되고 상구도 되고 구제한다라는 거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학교가 들어갑니다. 학교라고 해서 교가 들어가는 때가 당부터 들어가는 거죠. 공자가 오당지 소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 가르침을 두는 학교를 세울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오당은 주가 되고 주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이게 서로 주가 되면 서로 간에 관문을 그 열고 닫고 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관계를 맺는 것. 오당이 구율하라. 국가에서 크게 구율하라라고 하는 주가 돼야 돼. 오당이 주가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구율토록 하고
그러니까 이 공자가 아마 제자 중에 누구 하나를 어디에다 임명을 해놓고 월급을 좀 많이, 녹을 많이 줬더니 선생님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남는 게 있으면은 나중에 그저 네가 알아서 이렇게 구휼하는데 써라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주의 향, 오주의 향이 되고 향. 오주의 향이 되고, 향에서는 뭐란다, 서로 간에 이제 이거는 서로 간에 그 오고 가는데 이거는 거의 그 손님 접대, 빈으로서 이제 그 접대해야 될 정도의 그 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 향당이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후대에 가면은 사람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나요? 그 인구수가 달라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체로 이제 인구수가 되는데, 예전에는 국가가 적었던 시절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군사 조직하고 그 다음에 민간 조직이 조금 또 달라져요. 나중에 군사 조직은 이거하고 조금 다른 체제로 운영이 되고,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마을 단위를 이렇게 쪼갠 것은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는데 크게 도움되도록 만드는 제도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 그래서 향당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마을을 표현할 때 향당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500인 이상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이제 그 마을 개념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500가, 예, 500가, 가단이니까 실제적인 숫자는, 네, 6인 정도 이렇게, 6, 7인 정도의 가구수로 이렇게 따지면은 인원수는 많아지죠. 차이가 많죠. 500인에 한 6이면 한 3,000명? 그죠? 3,000명, 7,000명, 뭐, 아까, 아니, 4,000명, 이렇게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옛날에 그래서 비, 여, 족, 당, 주, 향, 들이 이렇게 이걸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비인즉, 그저 비라고 했을 때는 중내, 중재, 내요. 이거 알겠죠? 비 같은 경우,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돌 단위니까 이 무리들이 바깥에 있는 것이고, 아니 참 안에 있는 것이고, 사케 같은 경우는 군사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있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군사 조직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 항상 아는 이게 안쪽이죠. 궤를 표현할 때 이건 내궤, 외궤, 그리고 밑에 뭐다 왔다 하면 바깥에서 안으로 왔다 표현하고, 이건 갔다, 왕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아래 임금 아래 이렇게 해서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거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장수를 중심으로 바깥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라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리저리 바꿔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비즉 중재 내하고 일량이 재상하여 위지 주 군상이라. 그래서 주군의 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사 관계로 보자면은, 자, 오, 양, 졸려, 군, 사의 제도가 있는데, 이건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중재외하니, 그죠? 무리들이 지금 바깥에 있는 거죠? 무리라고 하는 건 음이니까, 음효들이 바깥에 있으니, 일량 제하 위 주 장수 상이라. 그래서 이 한 양이 아래에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주장이 되고, 한 양이 아래에 있으면서 위주 주장이 되고, 이렇게 돼요. 주장이 되고, 이것이 바로 장수의 상이라. 아까 저 위에서도 일량이 재상위 주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양이 위에 있으면서 주장이 되고, 그래서 군상이라. 위주하니 군상이라. 그 다음에 양재하이 위주하니 장수상례라. 이렇게 해서 토를 쓰면 되고. 거기 오양 졸려 군사 군하고 사하고 순서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냥 말 편하게 사군 정확하게는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군사 하니까 그냥 그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는 순서대로 하면은 사군에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자, 사는 정인이 장인이라야 길코 무구하리라. 사는 발음이니
아까 장인이라야 라고 하는 공자가 얘기했던 바로 임사의 구하고 그 다음에 호모의 성자라는 바로 노성인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한 장인이라야 길고 허물이 없으리라. 사지도는 이 정의 본인이 군사, 무리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발음으로써 근본을 삼으니 흥사동중하여 무리들을 일으키고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들을 움직여서 이독천하의 분리정이면 이로써 천하를 그저 독하게 하고 독하게 하는데 발음으로써 하지 아니하면 민불종냐리니 백성들은 따르지 아니할 것이니 강구지 이하라. 따르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뭐예요? 어거지로 몰 뿐이니라. 어거지로 모르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군사들을 저기다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낸 줄 아세요? 뒤에서 뒤들어가면 칼로 배. 에이 그 자기적으로 죽으면 되나. 그 나중에 그 어디야 빈풍편에 보면은 거기 나올 겁니다. 시에서 주공이 참 내가 참 동쪽에서부터 온데 여러 가지로 고생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그 옛날에 발에다가 서로 있죠. 족쇄를 걸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혹독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더 어디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그 전쟁 한번 치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즘에는 더 악랄해졌는데 마치 깨끗한 전쟁처럼 얘기하죠. 어제 하나 뻥 터뜨리면 무수히 많은 희생이 있는데 오히려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죠. 안 그런가요? 영화에 보면 많이 죽이면 영웅. 많이 죽으면 요새 게임이라는 게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근거했느냐 아니냐는 부분인데. 천자가 되는 거다. 아니요, 무도한 자가 되는데. 그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야 되죠. 따르는 다수의 무리, 절대 다수의 무리. 그래서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고 강구, 어거지로 몰 뿐이니라. 그러므로 사는 이 정위주니라. 그죠? 사는 발음 고등모로서 주장을 삼아야 하느니라. 기동이 수정야나. 그죠? 그 움직임이 모름지기 바르지만은 사지자 필장인이라야 솔지자 그 뭐죠 통솔하는 자가 거느리는 자가 반드시 장인이라야 즉 길이 무구야라 길하고 허물이 없을 것이라. 개유 길이 유구자 하고 대개가 길하면서 자 허물이 있는 자도 있는데 그죠 뭐 직접 받고서 뭐 허물이 있는 자들 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잠깐 얘기도 나왔겠지만은 뭐 국회의원들 어디에 국회의원들 하면 최고의 직책인데 또 장관 가가지고서는 개인적으로 뭐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겠죠. 뭐 장관을 낸 집안이라 국회의원마다 그걸 다 알아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훌륭하던가요? 온갖 허물투성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하면서도 허물이 있는 자가 있고 또 유무구이 무길자 하니 또 허물은 없는데 길하지 못한 자도 있으니 자 길차 무구는 길하고 또한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내 진선야라. 여기서도 진선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장인자 존엄지 칭이니 장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존엄한 그죠 존엄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니 솔사총 중에 군사의 무리들을 자 다 거느림에 비중소 존신 외복 즉 안능 득 인심지 종일이요. 자 그 군사들을 모두 다 거느리는데 그 무리들이 존신하고 외복하는 바가 아니면 그러니까 존경하고 그 다음에 믿어오며 믿고 두려워하면서도 복종하는 바가 아니라면은 어찌 능히 인심을 얻어 따르게 하겠는고 인심의 따름을 얻겠는고 군사들의 따름을 얻겠는고. 그러므로 사마양저가 그 다음에 이거 잡을 탁자인가요? 탁자 그 다음에 미천하여 수지 중하되 사마양저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 병법서를 쓴 사람이죠. 사마병법을 바로 그 쓴 사람일 겁니다. 사마양저가
바로 탁자 미천하여 저 미천함을 이거는 가만히 있어보자. 저 미천한 데서부터 발탁되어서 이거죠. 사마양자가 애초에 저 미천한 데서부터 발탁되어서 그 춘추 시대 때 재경공 때 그 전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환의 그 전환의 그 뒤를 이은 사람인가 안영이 어쨌든 재경공한테 그 추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미천한 데서부터 발탁되어서 수지중하되 그래서 이제 군사 무리들을 받았는데 내의 중심 미복일세 이때에 그 무리들이 그저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했냐 청장 그 다음에 가위 장년이 그 자기는 천하니까 그래서 장가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서 이 사람을 장수로 삼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왜냐 사람이 너무 미천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따릅니다. 그 일정 정도 자기의 공을 계속 세우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장수들이 볼 때 헤이 저거 별것 아닌 것이 저 자리에 올라갔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장가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서 장수로 삼았으니 소위 장인은 불필소거 숭기요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본래 저 높은 자리에 거처하지는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누구예요? 세신 거실, 세신 대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다만 그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주와 그 다음에 지략과 지모가 되겠죠. 지모와 덕업이 그죠. 내 안에 내적인 덕과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일의 공업이 되겠죠. 일에 성공된 그 일의 업들이 중소외복증 무리들이 두려워하는 바 두려워서 복종하는 바라면은 자 괜찮느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처음에 막 발탁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재주도 좋고 충분히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도울 이제 별도의 그래서 아까 그 누구냐면은 장가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뭐가 되냐면은 직접 장수가 되는 건 감군이죠. 감군이라 표현합니다. 감군으로 삼은 거죠. 군사총 감독 개념으로 해서 이 사람보다 약간 위에다 더 두고 이 그 전체를 그 감독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 우리가 이제 명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투겠죠. 실질적으로 명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 와서 그 장수 그 병사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 여기서는 양저 그래서 사마양저 같은 경우가 기주 장고면 장고면은 그래서 그렇게 두었는데 이 사람이 이었고 장가라고 하는 사람 왜냐면 평상시에 이제 장가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두었는데 그래서 이윽고 장가를 배웠더니 곧 중심이 왜복하니 그죠? 그래서 무리들이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역시 또 아마 비슷하게 이제 무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배웠더니 그제서야 그 무리들이 두려워하면서 복종했으니 바로 이것이 장인이라. 그러니까 이 군사들의 마음을 자 이리저리 휘저을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외복, 그 다음에 신복이 돼야 되겠죠. 신복, 더한 것은 열복이 되는 겁니다. 맹자가 표현하는 것은. 자, 우여 또 회우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신이죠. 바로 회우무 같은 사람은 기어 미천하여, 역시 미천한 데서 일어나서 수의 대장하니, 마침내 대장이 되었으니, 개기모의, 그 지모와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유의사인 존장야라.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두렵게 함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미천한 데에서 발탁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갈고 닦은 지략, 그죠? 실력과 그게 이제 지모하고 평소에 그 행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존경과 두려움을 얻어야 그래야 이제 장수가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장인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자가 바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일에 임하여서
자, 두려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모의 성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략과 지모가 있고, 그래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게 장인이 된다. 그게 장수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작까지 읽겠습니다. 사는 병중야라, 그죠? 군사 무리들이라. 하감상곤하여, 아래는 감깨이고 위는 곤깨이고, 곤깨여서 감험, 곤깨이고, 이렇게 돼. 곤깨이고, 감은 험하고 고는 순하고, 그 다음에 감수곤진이 고자의 우병어 농은, 옛적에 보면은 그 군사들을 그저 어디다 붙이냐면은 농사 때 군사들을 붙이는 것은 복지어머 대순하고, 자, 순한데, 그죠? 지극히 험한 것을 지극히 매우 순한 것에다가 이른바 감춰두고, 그러니까 농사에다 동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그 땅이 순종할 줄 아는 거죠. 군사는 지금 지엄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병사들입니다. 아까 우병어 농이라고 할 때 지극히 험한 것은 병사들이고, 대순이라고 하는 것은 땅, 바로 농사 짓는 일이죠. 대순의 바로 이렇게 감춰두고라고 하는 것, 감춰두고 이제 이 복무하게 하고 이런 뜻까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장불치거 지정지 중이라, 바로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에서, 그죠? 헤아리지 못할 것들을 바로 이제 감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실은 뭐냐면은, 요즘에 뭐 전쟁은 서로 통과하고 전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통과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땅에다가 이 군사들을 농사 짓는 데다가 감춰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부러 농부로 만드는 거죠. 요렇게 한 장수가 백기 장군이었나요? 참, 평소에 백기 왕, 나중에 진나라가 통일됐을 때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백기인가요? 몽현. 몽현 말고도 백기 장군 같은 경우가, 왕전. 조나라 군사가 장수 가운데 이게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장수로 보냈더니 항상 계속 농사만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게 다 있느냐, 지금 전쟁하러 너 보냈는데 어떻게 농사만 짓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이제 저 나라에 평온한 것 같더라. 왜냐하면 저 보니까 변경해 보니까 농사꾼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참에 저 나라 쳐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갑자기 병사로 딱 바뀌는 거죠. 그래가지고 급습을 하면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전략인데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대순한데라고 하는 농사하는데 병사들을 감추어 두고, 그 다음에 장불축지 지정지 중이라, 그러니까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속에 헤아리지 못할 것을 감추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게, 그러니까 둔전제를 두고, 그래서 둔전제 두고 마치 농사꾼인 양 요렇게 이제 위장하는 거죠. 위장 전술이고, 실제 또 농사도 지어서 자기들 먹을 것도 충당하는 것입니다. 우괴에 지금 또한 유구이 일량은, 구이가 그죠? 오직 구이가 한 양, 일량이 그죠? 구이의 일량이 거하규지 중하니, 아랫께 가운데 있으니 위 장지 상이요. 그래서 장수의 상이 되고, 상하 오음이 위아래 그죠? 5개의 음이 순이 종지하니, 순하여서 따르니 위 중지 상이요. 이것이 무리가 되는 상이고, 구이 이 강거 하이 용사하고, 구이가 강으로서 아래에 거처하면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유고는 유거 상이 임지하니, 유로서 임금자리에 거처하면서 이러한 구이를 임명하였으니 위 인군 명장 출사지 상이라. 그래서 임금이 장수에게 명하여서 군사를 내는 상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 괴의 이름에 사라하고, 또 장인, 그죠? 사라하고 그 다음에 장인이라라고 했으니, 장인은 장로지 명이니, 장로를 칭하는 것이니, 장로지 칭이니, 용사지 도, 군사를 쓰는 도는
이어 득정이 임노성진이라야 바로 발음을 얻음이 이렇고 발음을 얻어서 그 다음에 노성인을 임명하는 것이 이로우니 그래서 내 듣길 이에 그래서 귀람을 얻어서 허물이 없으니 개점자 점치는 자 역필여시해라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여기서 개점자라고 하는 것은 군사를 내려고 할 때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바로 반드시 이토록 해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수삭계 꼭 개점자라고 점을 쳐서라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군사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이 지수삭계의 뜻을 잘 헤아려 보아라 라는 뜻이겠죠. 쉬었다.